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고 있지만 혈압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가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어지러움, 두통, 그리고 가슴 답답함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60대 한국인 10명 중 6명이 고혈압 진단을 받는 지금,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6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60대가 꼭 알아야 할 혈압관리법에 대해서 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혈압약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제가 최근에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5세인 김 씨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금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60에서 100으로 나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병원에 오셨는데 이미 혈관벽이 두꺼워져 있었어요. 이분처럼 많은 60대 분들이 혈압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방치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신부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히 60대는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시기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수치가 위험한 걸까요?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 이완기 80 미만입니다. 하지만 60대에서는 수축기 140, 이완기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더 중요한 건 혈압이 하루 종일 변한다는 점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추울 때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제가 60년 동안 진료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혈압 관리가 단순히 약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물 치료는 필요하지만 생활습관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 생활습관을 바꾼 분들은 혈압약 용량을 줄이거나 아예 끊을 수 있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관리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단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짜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하지만 단순히 소금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에요.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춰줍니다. 바나나, 감자, 시금치, 아보카도 같은 음식들이 칼륨이 풍부해요. 특히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미역국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마그네슘도 중요합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춰주거든요. 견과류, 현미, 다크 초콜릿에 많이 들어있어요. 하루에 아몬드 한 줌 정도만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절임류는 나트륨이 많아서 혈압을 올립니다. 특히 라면 하나에는 하루 나트륨 권장량의 80%가 들어있어요. 국물까지 다 드시면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60대에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하루 30분씩 주 5일 빨리 걷기만 해도 혈압이 5에서 10 정도 낮아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효과인지 아시나요?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해요. 제가 추천하는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합니다. 목, 어깨, 허리를 천천히 돌려주세요. 그 다음 밖으로 나가서 20분 정도 빨리 걸어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강도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면 적당해요. 오후에는 계단 오르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천합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혈관 건강도 좋아지거든요. 아령이 없으시면 생수병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에 팔굽혀펴기 10개씩만 해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혈압이 180 이상으로 매우 높거나 가슴 통증이 있으시면 운동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한 운동 중에 어지러움이나 가슴 답답함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의 가장 큰 적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일시적으로 혈압이 20에서 30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간단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습니다. 바로 복식 호흡이에요.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입으로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5번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또 다른 방법은 명상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용한 곳에 앉아서 10분 정도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잡념이 들어와도 괜찮아요. 다시 호흡에 집중하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압이 5에서 15 정도 낮아져요. 음악 감상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 소리를 들으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휴식을 취해보세요. 네 번째는 수면 관리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60대에는 하루 7시간 정도의 수면이 적당해요.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혈압에 좋지 않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소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누우면 숙면을 방해합니다. 또한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화면의 푸른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약간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따뜻하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요. 그리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잠들기 어려우시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캐모마일 차를 드셔보세요. 이런 음료들은 신경을 안정시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5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즉시 수축시켜 혈압을 올려요.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면 15분 동안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상승합니다. 60대에 금연하시는 분들을 보면 혈관 나이가 눈에 띄게 젊어집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끊으셔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술은 적당량이면 혈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과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가 적당합니다. 여기서 한 잔이란 소주 1잔, 맥주 355ml, 와인 150ml를 말해요. 과음을 하면 다음날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또한 알코올은 혈압약의 효과를 방해하기도 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6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1kg 증가하면 혈압이 1에서 2 정도 올라가요. 반대로 체중을 1kg 줄이면 혈압도 1에서 2 정도 내려갑니다. 60대에는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체중을 관리하는 게 좋아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16시간 공복, 8시간 식사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오후 8시에 저녁을 드시면 다음날 오후 12시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혈압뿐만 아니라 혈당, 콜레스테롤도 함께 좋아집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시거나 다른 질환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 후에 하셔야 해요. 무리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7번째는 정기적인 혈압 측정입니다. 집에서 혈압을 재는 습관을 만드세요. 가정용 혈압계는 2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재는 것보다 집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재는 게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혈압을 잴 때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에 재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팔은 심장 높이에 맞춰서 테이블에 올려놓으세요.
말을 하거나 움직이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이내와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2번 재는 것을 추천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재서 기록해 두세요. 이 기록을 의사에게 보여드리면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8번째는 약물 복용법입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갑자기 끊으면 반동으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위험할 수 있어요. 또한 혈압이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약을 끊는 게 아니라 약 때문에 정상이 된 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약을 먹을 때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좋아요. 보통 아침에 한 번 먹는 약이 많은데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드시면 됩니다. 물과 함께 드시고 자몽이나 자몽 주스와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자몽이 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만약 약을 깜빡하고 안 드셨다면 생각난 즉시 드세요. 하지만 다음 복용 시간이 가까우면 한 번만 드시고 2번 분량을 한꺼번에 드시면 안 됩니다. 9번째는 계절별 관리법입니다. 혈압은 계절에 따라 변해요.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혈관이 수축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따뜻하게 옷을 입고 급작스럽게 추운 곳으로 나가지 마세요. 집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클 때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여름에는 탈수 때문에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어요. 충분히 물을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하루에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커서 혈압 변동이 심해질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옷을 껴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체온을 조절해 주세요. 10번째는 동반 질환 관리입니다. 당뇨, 고지혈증, 비만이 함께 있으면 혈압 관리가 더 어려워져요. 이런 질환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당뇨가 있으면 혈관 손상이 더 심해지고 고지혈증이 있으면 동맥 경화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혈압만 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사 건강을 함께 관리해야 해요.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을 모두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환자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혈압 관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단, 스트레스 관리. 이 4가지만 지켜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3개월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혈압 수치도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질 거예요. 또한 가족들의 도움도 중요해요. 혼자서 식단 관리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운동도 배우자나 친구들과 함께 하면 더 재미있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정보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만이라도 선택해서 시작해보세요. 오늘 밤부터 일찍 잠자리에 들기, 내일 아침 20분 산책하기, 점심 국물 밥만 먹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혈압 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요. 빨리 달릴 필요 없어요. 꾸준히 자신의 페이스로 가면 됩니다. 60대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건강한 혈관으로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활기차게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혈압이 조절되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세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몸에 이상 신호가 있으면 지체 말고 병원에 가세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실천 후기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당뇨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